요 깍두기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빨간색 깍두기를 그대로 위에다가 얹어주면요 900에서 뜨고요 1100에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는 트레인 로스를 0으로 만든 함수를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준비한 내용은요 인공신경망에 그 한계가 있을까? 그런 내용이에요. 한계가 없다는 게 놀라운 충격적인 결과고요. 유니버셜 어프로시메이션 띠어렘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MAP는 행렬 곱하고 벡터 더하고 액티베이션 이런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런 의문이 들어야 돼요. 아니 왜 굳이 이런 형태로 만든 함수를 우리는 써야 될까? 왜 하필 인공신경망이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웨이트 한번 곱하고 액티베이션 통과하고 웨이트 한번 곱하고 또 액티베이션 통과하고 이런 형태면 히든 레이어 단 한 층만 있어도 어떠한 연속 함수든 다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는 함수인데 우리는 인공신경망으로 나타내는 함수만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럼 그 함수를 좀 다른 함수, 뭐 2차 함수, 3차 함수, 뭐 코사인, 사인 이런 거 쓰면 안 될까? 그 녀석들도 어차피 인공신경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x제곱도 인공신경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x세제곱 가능하고요. 우리는 ax 더하기 b를 1차 함수를 처음에 표현을 해봤잖아요. 그거 말고도 코사인 x도 표현해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또 보여드릴 거예요. 한 20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은 나도 코사인 x 만들 수 있겠다. 인공신경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바로 확신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 x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물음표야. 그 다음에 튀어나가요. 인공신경망으로 튀어나가요. 뭐 요거는 그냥 리니어 액티베이션 이거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또 뭐가 튀어나가요. 그 녀석 이게 함수라고 했고 요게 함수라고 했고 중간에 있는 게 그랬을 때 x제곱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할 수가 있다. 히든 레이어 한 층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다만 노드는 좀 중간에 많아야 됩니다. 여긴 좀 많아야 돼요. 충분히 많아야 이 x제곱을 다 표현해 줄 수 있어요. x세제곱 되고요. 탄젠트 x 되고요. 코사인 x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른 함수의 형태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는 인공신경망을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연속함수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챗 GPT도 함수입니다. 우리가 입력 채팅을 주면 걔가 출력 채팅을 뱉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도 함수입니다. 근데 처음 보는 채팅, 내가 이상하게 말을 해도 걔가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는 여러 채팅들을 다 보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처음 보는 채팅을 날리더라도 걔가 알아서 적당히 적절한 출력을 뱉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엔 함수를 찾아주는 거고 적절한 함수를 찾았으면 처음 보는 입력에 대해서도 이 F를 통과한 적절한 출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F를 잘만 만들면. 그래서 챗GPT도 역시 함수라는 거. 자, 그래서 저기 써놨어요. 히든 레이어는 난리니어 액티베이션 써야 되고요. 출력층은 리니어 액티베이션 써야 되고요. 그리고 노드 개수는 제한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히든 레이어 단 한 층만 있어도 어떤 함수든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연속 함수든 간에 이 표현식으로 다 표현해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 챕터 3에서 나왔었죠. x라는 입력 벡터 들어가서 플리퀀티티 한 층 통과한다라는 것을 웨이트 매트릭스 하나 곱하고 바이어스 벡터 더하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통과하는 것을 저렇게 f 표현해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플리퀀티드 연결하고 그 다음 바이어스 더하고 그 다음에 리니어 액티베이션이니까 그냥 통과. 저 수식이 바로 어떤 녀석이든 다 표현할 수 있는 수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녀석, 뭐 코사인 x든 탄젠트 x든 뭐 이런 것들 다 표현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트레인 로스를 딱 0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함수든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의 대단한 점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뭐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생겼든 간에 이거를 완벽하게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는 그런 함수를 찾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트레인 로스를 0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릴 수 있고 어떤 함수는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 데이터를 다 통과시켜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코사인 x도 노드만 많다면 얼마든지 표현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증명을 해드릴 건데 증명 덕에 히든 레이어 하나뿐인 MLP로도 표현 못할 게 없구나 어떤 확신이 든다라는 거죠. 자, 증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야매 증명이긴 한데 미국의 어떤 블로거가 했던 증명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우리가 조회수 수익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조회수가 1000 나왔어요. 1000원 벌었습니다. 조회수가 2000 나왔어요. 뭐 3000원 벌었다 합시다. 얘는 좀 긴 영상이었나봐. 3000 나왔어요. 얘는 뭐 2000원 벌었다고 할게요. 그럼 이거를 완벽하게 통과하는 어떠한 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면 증명 끝입니다. 자, 조회수가 들어가요. 그리고 일단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요령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가운데 있는 애들은 유니스텝 펑션을 사용할 거예요. 유니스텝 펑션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면 웨이트가 있고 바이어스가 있겠죠. 자, 일단 웨이트는 1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900을 바이어스로 잡고 여기는 마이너스 1100을 바이어스로 잡아줘요. 그러면 요 노드 출력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 노드 출력만.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여기가 900. 요 노드 출력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 900에서 팍 1로 딱 뜨겠죠. 1로. 그죠? 요 노드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쟤는 1100에서 뜨게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때
여기다가 웨이트가 이제 또 있을 거잖아요. 이제 출력층으로 갑니다. 출력층이에요. 노드 하나 이렇게 해서 나가요. 근데 여기서의 액티베이션은 리니어 액티베이션 사용할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다가는 1000원, 여기는 마이너스 1000원 이렇게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가 1000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뒤집어진 1000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녀석이 여기서 만나면 어떻게 돼요? 더해지지 않습니까? 더해지죠. 그래서 그 최종적인 결과물은 요래 해서 여기서 내려가서 이렇게 나와요. 이 깍두기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빨간색 깍두기를 그대로 위에다가 얹어주면요 900에서 뜨고요 1100에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는 트레인 로스를 0으로 만든 함수를 만든 거예요. 자, 같은 요령입니다. 같은 요령으로 이제는 두 개 노드당 하나의 데이터를 캐치를 해줄 수가 있어요. 뭔가 사기 같지만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해주면 반박 불가지 않습니까? 자, 곱하기 1 곱하기 1이에요. 여기는 몇? 마이너스 1900, 여기는 마이너스 2100. 요렇게 해주면 요 1900의 출력에서는 1900에서 뜨고 여기는 2100에서 떠요. 1900, 2100. 같은 요령. 그럼 웨이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는 2000원, 여기는 마이너스 2000원을 주면은 2000원짜리 깍두기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그러면 아까 깍두기, 여기서 만든 깍두기랑 여기서 만든 깍두기 두 개의 깍두기가 더해져서 두 번째 데이터까지도 캐치를 해주는 그런 함수를 완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밑에다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두 개에 대해서 보면은 1900, 2100, 1900, 2100, 그리고 여기는 2000, 이런 깍두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차피 여기랑 간섭이 없어요. 그래서 이 깍두기랑 이 초록색 깍두기랑 더해도 됩니다. 아, 2000원이래. 3000원이구나. 실수요. 3000원이요. 그래야 저 위에 있죠. 헷갈렸어요. 그래서 요 깍두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깍두기를 더해주면 되겠죠. 만나면 더해지는 거니까 뭐 더해진 거고. 바이어스 여기는 0입니다. 여기는 바이어스 0. 그리고 바로 통과해요. 곧바로. 바로 이 신경망입니다. 이 신경망이 히든 레이어 한 층으로 만든 어떤 함수도 나타낼 수 있는 신경망인 거예요. 또 할까요? 또 데이터 늘려주면 돼요. 데이터 하나에 대해서 노드를 늘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면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2900, 여기는 마이너스 3100, 그리고 여기는 2000원, 여기서 2000원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2000원. 그러면 세 번째 깍두기 만들 수 있고요. 바로 여기 이렇게 되겠죠. 2900, 3100이요. 그리고 세 개의 깍두기는 알아서 여기서 더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얻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조금 희한하게 생긴 함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코사인 X 가능해요. 왜죠?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다 찍어줘. 그러니까 데이터가 엄청 많아야겠죠. 뭐 데이터가 많다기보다는 그 노드가 엄청 많은 거죠. 하나의 점당 두 개의 노드. 그래서 하나의 점에 두 개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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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노드. 깍두기를 계속 세워주는 겁니다. 아주 빈틈없이요. 빈틈없이.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윤곽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바로 코사인 X죠. 다만 노드는 엄청 많아야 돼요. 하지만 히든 레이어 단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거를 증명 끝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인공신경망을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함수 뭐 x제곱, 뭐 코사인 X 안 써도 된다. 어떤 함수든 다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니버셜 어프로시메이션 티어럼인 거예요. 어떤 함수든 어프로시메이션에서 나타낼 수가 있다. 인공신경망을 가지고요. 그래서 히든 레이어 단 하나뿐인 MLP로도 표현 못하는 게 없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럼 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써요? 그냥 레이어 하나면 되는데 좀 효율적으로 나타내고 싶을 때 그런 거죠. 지금 보면은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히든 레이어 단 하나로만 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노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딥하게 만들면은 이 노드의 개수는 좀 작아져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뭐 몇억 개 이렇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훈련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데이터를 이렇게 세 개 데이터를 놓고 인공신경망을 이런 식으로 구성한 다음에 학습을 시켜본다 하면 웨이트가 뭐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900으로 바이어스가 뭐 학습이 되고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잡아보면 반박 불가다. 히든 레이어 단 하나만 있어도 어떤 연속 합수는 다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인공신경망이 학습이 됩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인공신경망으로 어떤 함수는 다 나타낼 수 있다.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훈련되는 게 너무 트레인 데이터에 피팅했기 때문에 오버피팅 된 거예요.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fully connected 레이어는 좀 비효율적인 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4개 값이 입력이 돼서 AC 더하기 BD, AB라는 벡터랑 CD라는 벡터를 내적하는 거죠. 그래서 내적한 결과인 AC 더하기 BD를 출력하는 함수를 MLP로 표현해본다? 한번 그려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A, B, C, D입니다. 그 다음에 뭐 fully connected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결국에 최종적인 출력으로 AC 더하기 BD를 만들어보자. 쉽지 않습니다. 물론 유니버셜 어프로시메이션 티어럼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하면 되겠죠.
단 하나의 히든 레이어만 있어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면은 그냥 AC 더하기 BD를 쓰면 되는 거예요. 내적하는 레이어를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AC 더하기 BD가 출력 나오는 어떤 그냥 층인 거죠. 인공신경망 아닌 거죠, 그것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신경망 사이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함수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미분만 가능하면 됩니다. 왜냐면 백프로파게이션 해야 되니까 저기 출력부터 입력까지 쭉 다 미분이 돼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성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은 그러면 내적하는 레이어 뭐 얼마든지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적을 왜 얘기를 하냐면 트랜스포머에서 내적을 많이 쓰니까 닮은 정도로서 활용이 되고 이것이 이 트랜스포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내적을 가지고 예시를 드려 본 거고요. 자, 다른 액티베이션을 쓰면 어떨까? 지금은 유닛스텝 펑션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유닛스텝 펑션 언제적이냐? 누가 쓰냐 이런 거. 뭐 시그모이드 혹은 뭐 렐로 이런 걸 쓰지. 뭐 맞습니다. 맞는데 다른 액티베이션을 써도 똑같이 비슷한 방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꽂히는 딥러닝 8강에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노드 하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입력 노드가 여러 개라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레퍼런스 달아놨습니다. 저분의 블로그에서 이런 증명법을 제시를 한 건데요. 굉장히 좀 직관적이죠. 그래서 입력 노드 2개일 때도 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다를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히든 레이어 2개 층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1개 층으로 또 바꿔버릴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뭐 깊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어쨌든 돼요. 어쨌든 입력 노드가 2개면 그때는 3차원 깍두기를 만들면 되거든요. 3차원 깍두기 만들고 걔네들을 또 이렇게 더해가지고 구성하면은 3차원의 어떤 연속함수든 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입력 노드 3개 뭐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신경망은 그만큼 강력하다. 오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뷰티풀한 점인 거예요. MLP는 이거인데 인공신경망 함수이고 어떤 함수는 다 표현할 수 있는 함수라는 거죠. 이 인공신경망은. 그리고 이 인공신경망은 인공신경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녀석이잖아요. 근데 인공신경 어떻게 만들죠? 너무 단순합니다. 그냥 곱하고 더하고 액티베이션이잖아요. 곱하고 바이어스를 함께 더하고 액티베이션. 그게 단데 그런 아주 단순한 연산들을 가지고 만든 하나의 유닛 인공신경이라는 애들을 많이 뭉쳐놓으니까 힘을 합치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함수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감동 실화가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신경은 정말 단순해요.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도 전기 자극 받아들여서 파이어하고 안 하고 크게 단데 우리가 생각을 하죠. 뇌세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하고 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걔네들이 힘을 합치니까 굉장히 복잡한 무언가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하는 출력 나오도록 가중치 값들을 업데이트하는 게 그냥 AI가 학습을 한다는 것의 실체이긴 한데 뭐 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깨닫는 것들이 사실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알게 됐어요. 우리는 로스를 줄이도록 그라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업데이트 해나가는 거구나. 그게 전부구나. 그게 바로 AI가 학습을 한다라는 것의 실체구나. 그거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인공신경망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도 알 수 있었고요.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깊은 인공신경망을 만들면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냥 깊게 만들고 노드에게 많이 쓰면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베니싱 그라디언트라는 문제도 있고요. 오버피팅이라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로스 랜드스케이프가 꼬불꼬불해진다라는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로스가 이런 식으로 되게 꼬불꼬불해진다는 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베니싱 그라디언트는 좀 유명해요. 레이어가 많으면 입력층에 가까울수록 미분이 사라진다는 문제가 바로 베니싱.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베니싱이. 입력층에 가까울수록 미분이 작아져요. 그걸 말하는 게 베니싱 그라디언트이고요. 자, 생각해보면 우리는 백프로파게이션 수식에서 이거를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